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일본 전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본 원숭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일부터 유학생과 사업 목적 입국자에 한해 3일 격리 조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김포공항, 하네다공항 간 국제 노선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전 한국의 국제선 노선 중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의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우선 단체 관광부터 받아들인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입국자 제한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일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행 항공권 예약률과 검색량이 최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는 지난 16일 예약 현황을 보면 일주일 전과 비교해 오사카 항공권은 400%, 도쿄 나리타 항공권은 88% 예약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경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노재팬과 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렸던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만에 엔화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그 누구도 그 자유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양심 있는 국민들의 교류는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여행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베트남에서 택시를 탄 후 돈을 지불하고 내려서 보니까 지갑에서 15만 원 정도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자신이 돈 계산을 해준다며 제 지갑에 손을 뻗었고 저는 바로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몇 초간의 순간에 밑장 빼기를 당한 것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베트남 여행 관련 내용을 보면 항상 밑장 빼기를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알면서도 당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의 경우 오토바이 날치기, 밑장 빼기를 주의해야 한다면 일본은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픽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숲에 들어갔던 러시아 병사 중 한 명이 최근 픽폭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단지 일본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오리지널 고급쌀 후쿠와라이 모네기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5월 18일자 기사로 후쿠시마에서는 모네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거의 모든 출입 통제 구역을 해제했고 이제는 원전 바로 옆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리지널 고급쌀이라는 부분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2021년부터 새로운 고급쌀 브랜드인 후쿠와라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렴한 쌀은 5kg에 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와라이의 경우 후쿠시마산임에도 불구하고 5kg에 5만원이 넘습니다. 후쿠시마 쌀의 고급화 전략으로 탄생한 후쿠와라이는 일반 식당 및 고급 식당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고급 식당까지 후쿠시마 쌀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인의 경우 어쩌다가 일본 여행을 하는 것이고 위험지역에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먹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후쿠시마 식품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일본 원숭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픽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 일어난 3가지 변화. 포브스 보도로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 3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17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후쿠시마 안에 있는 본인들 집으로 반강제로 이주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들 주민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본 원숭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일본 야생 원숭이의 개체수를 연구하던 하야마 시니치 박사는 방사능이 원숭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 원숭이에게서 3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낙진이 발생한 곳에서 태어난 일본 원숭이는 2011년 3월 재해 이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보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피폭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원숭이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사고 전, 빨간색은 사고 이후입니다. 확실히 사고 이후의 데이터가 더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폭된 원숭이는 몸이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배아와 태아들은 저체중이었고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머리 크기가 작은 소두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 크기 역시 사고 후 크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폭 원숭이들에게서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액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골수세포와 같은 모든 혈액 구성 요소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하야마 박사는 후쿠시마 원숭이의 혈액 성분이 확실히 저하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 원숭이에게서 백혈구 수와 근육에서 발견된 방사능 섹슘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 체르노빌 어린이들에게 보고된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염틀을 일본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식품은 일본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갑상선 암이 급증했습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한다고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일 간 양심 있는 국민들의 민간 교류는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에 취약한 어린아이를 동반한 일본 여행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